자연스럽게 빨라져 있더라고. 중학교 시험 보는데 무슨 시간이 그치, 중학교 시험은 시간이 아무 관계 없어. 막 문제 다 풀고 검사해도 시간이 남아. 근데 고등학교 문제를 풀면 어느 순간 시간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속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풀어봐. 한글로 잠깐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이 맨날 시간이 좁아서 한글로 반응식 먼저 적어보고 그 다음에 분자식 옮겨 적고 타면 뭐가 되는지는 알지? C와 H가 타면 무조건 H2O 물. 그 다음에 C가 O랑 만나면 CO2. 딱 알 수 있어. 물 더하기 이산화탄소. 물이라 할래? 수증기라 할래? 물과 이산화탄소라고 나왔어요. 딱 찍어서 물이라 해야 돼. 이 문제. 그 구별을 해주라고. 화학식 적는다. 3H8 자 O2 물 H2O 이산화탄소 CO2 계수 맞출 거야. 분수 써도 된다 했지. O 제일 나중에 맞춰. 탄소셋 3 H8 4 그랬더니 O가 몇 개 됐어? 4개 있고 6개 있어. 그래서 5 있니 여기? 그러면 여기 건드리지 않았어. 프로페인 1이야 1 건드리지 않았어. 그냥 1 그러면 1몰의 프로페인이 타면 더하기 뭐가 나온다? 2220kJ이 나와요. 이렇게 적으면 틀려. 왜 틀린다고? 다 했잖아. 근데 왜 틀렸어? 왜 안 했잖아. 가스 왜? 리퀴드 왜 가스 그렇지. 이해돼? 까지 적어야 화학 반응식이 온전히 다 적힌 거. 자, 그러면 그런 열화학 반응식을 이용해서 얘는 어떻게 찾았는데 2220kJ은 어떻게 얘는 우리 아까 제일 시작한 중등 내신 연용량, 열량 가지고 계산해서 찾는다고. 얘 태웠잖아. 그치? 어디서 태워? 이렇게 스티로폼 좀 큰 데서 태워. 응? 말이 안 되잖아요. 스티로폼이 타지 않아요? 간이 열량계에서 못하는 걸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통 열량계라고 하는 걸 그래서 좀 만들었다고. 거기 오른쪽 207쪽에 그림 보이니? 간이 열량계? 왠지 통 열량계는 좀 비싸 보이지? 왜 안 보지? 207쪽에 실험장치 보이지? 사진으로 나와. 간이 열량계 적게 있고 온도계에 꽂혀서 온도 측정할 수 있어. 스타이로폼 이렇게 컵으로 되어 있어. 스티로폼 컵이라 하지 우리가 보통. 왜 주위에 물 채워져 있어? 근데 태우는 거 못 하잖아요. 연소 얘 어떻게 해? 통열량계다 할 거야. 다시 통열량계는 열이 새나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밀폐되어 있어. 그리고 타도 괜찮을 만한 걸로 만들어놨어. 금속통이야. 산소 넣는 곳도 따로 있어. 산소 공급해 놓을 거야. 지금 프로페인 집어넣어. 몇 그램? 측정해야지. 몇 그램 넣는지. 밀폐한 다음에 불은 나중에 붙일 거야. 그 주위를 뭐가 싸고 있냐면 그 주위를 물이 싸고 있어. 통열량계의 생김새야. 닫았는데 어떻게 태워요? 점화 플러그도 안쪽에 설치되어 있어. 이게 불 붙일 장치가 따로 설치되어 있다고 안에. 그리고 처음 온도. 그러면 통열량계 할 때도 똑같겠지. 간이 열량계처럼 먼저 반응하기 전에 처음 온도 측정해 놓고 그 다음에 다 반응이 끝났어. 다 탄 거 같아. 그러면 기다려. 통의 온도와 주위에 물을 채워놨다 했잖아. 이 물까지 열이 다 전달돼서 열 평형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나중 온도는 기억해야 되는데 통의 온도와 주위의 뭐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물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물의 온도 변화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이게 물에 가지고 있는 온도 변화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근데 흡연이 되겠지 어느 순간. 이때 온도가 필요하다고. 왜? 통에서 더 이상 열이 나오지 않아서 물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그 온도가 나중 온도야. 통의 비열은 모르잖아. 물의 비열 얼마였니? 4.2. 그래서 총 열량은 이렇게 기억하자. 물의 열량과 물이 얻은 열량과 실제 안에 있는 통이 얻은 열량을 더해서 계산할 거야. 그러면 물은 어떻게 계산할 거야? 4.2 MT 4.2 곱하기 질량, 물의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저렇게 계산하면 되지. 물의 비열 4.2 그냥 사용하고. 근데 통은 여기 너무 여러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금속 통도 있고 점화 플러그도 있고 여기에 점화 안쪽에 막 이렇게 새나가지 말라고 고무 패킹 같은 거 들어있고 전체가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예 통을 제조하면 이 통에 질량 곱하기 다시 가지고 있는 애의 자 질량에 따른 자 온도 변화를 1도씨 올라가는데 얼마의 열이 필요한지를 아예 미리 측정해놔. 실험 장치를. 다시 뭘 측정한다고? 잘 모르겠어. 그래서 Q 나누기 델타 T 다시 말해서 비열 곱하기 M을 곱해진 이 값을 아예 측정해 놓는다. 그래서 얘를 앞으로 이렇게 사용할 거야. 대문자 C로 사용할 거야. 얘를 뭐라 할 거냐면 물리에서는 한번 하지 않았을까? 열용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열용량. 에너지 공급해서 1도씨 올릴 때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실험 장치를 처음에 만들어서 측정해 놓는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사용할 거라고? 열용량이라고 사용할 거라고. 그 결과적으로 통열량계를 사용하면 최소한 통열량계를 사용할 때 뭘 가르쳐 줘야 된다고? 열용량을 가르쳐 줄 거라고. 그 얘기는 질량 안 나와. 질량 없이 그냥 뭘 가르쳐 줘? 열용량 얼마 가르쳐 줄 거야? 얘는 비열 곱하기 질량이 되어져 있는 값이다. 이렇게 알아야죠. 그러니까 C 열용량에다가 가르쳐준 열용량에다 얘는 곧장 뭐만 곱하면 되는? 온도 변화만 곱해서 총 열량을 계산하면 되는 총 열량 이렇게 알아야죠. 다시 물은 그냥 열량 계산 따로 하고 풍열량계는 열용량을 따로 가르쳐 줄 거니까 온도 변화 곱해서 계산하는 될까? 자, 니네 같이 있는 책의 206쪽 한번 봐줄래? 비열 물 얼마라고? 4.18 찾아봐. 4.1 비열 4.18 얼음은 다르다. 2.3이야. 얼음을 녹이는데 필요한 비열은 가르쳐줘야 된다고. 물 H2O라고 다 똑같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얼음은 2.3이야. 염화나트륨 0.86이고 금속들은 비열이 굉장히 낮아. 대부분 비열이 작아서 같은 양의 에너지여도 온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 206쪽의 표야. 표. 그니 철 0.45 구리 0.39 비열이 낮은 게 온도 변화가 큰 거. 그래서 사람의 몸이 3분의 2나 물, 지구의 물이 표면의 3분의 1을 덮고 있는 물이 많은 건 태양빛을 받았을 때 또는 열을 우리가 발산할 때 온도 변화가 적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 물이 많다는 건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작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3번에 있는 표 바로 위에 몰 열용량 보이니? 그리고 위에 열용량 뜻 보이니? 열용량 제일 위에 1번 위에서 5번째 줄. 자 6번째 줄 찾아볼래? 그건 밑줄 쳐놓고 좀 알아놓자. 열용량은 어떤 물체 또는 일정량의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으로 열용량 대문자 C는 열량 큐브를 델타 T 온도 변화로 나눈 거야.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비율 곱하기 질량을 미리 해놓은 거야. 다시 비율 곱하기 질량을 미리 계산해 놓은 거야. 여러 가지 물질로 섞여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물질은 비율을 계산할 수 없어서 아예 그걸 미리 측정해 놔야 사용할 수 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뒤에 문제 풀어오고 앞쪽에